지난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눈물겨운 작별 인사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날의 여운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영국 현지는 물론 전 세계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은 여전히 캡틴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바로 어제 토트넘은 그를 영원히 역사 속에 박제하기 위한 헌정 영상을 기습적으로 공개했다. 도대체 왜일까? 성대한 이별식 하나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오늘 칼럼에서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로컬에서 글로벌로 격상시킨 장본인 손흥민을 향해 구단이 보여주는 이례적인 헌사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본다. 2025년 12월 17일 토트넘 호스퍼 공식 유튜브 채널에 1분 남짓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손흥민 더 파이널 챕터.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캡틴에게 바치는 헌정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이었다. 영상은 고요했고 손흥민의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댓글창은 그야말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전 세계 언어로 쓰인 수만 개의 댓글이 가리키는 감정의 종착지는 단 하나였다. 바로 상실감이었다. 휴지를 미리 주문해 둬야겠다. 그를 떠나보낸 건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실수다. 제발 돌아와줘. 캡틴. 당신 없는 토트넘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선 분노에 가까운 절규였다. 지난 8월 6일 그가 10년간의 런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로스앤젤레스 FC로 떠났을 때만 해도 팬들은 애써 쿨한 척 작별을 고했다. 2,600만 달러라는 30대 베테랑에게 안겨준 이례적인 이적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10일 그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커밍 데이 행사를 위해 다시 그라운드 중앙에 섰을 때, 그리고 일주일 뒤 이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팬들은 비로소 잔인한 현실을 마주했다. 우리들의 캡틴은 이제 정말로 없다. 북런던의 하늘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뽑혀나갔음을,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한 것이다. 토트넘 구단이 떠난 선수를 위해 이토록 빠르게 그리고 성대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그를 역사 속에 박제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구단의 위상을 지탱하던 거대한 브랜드이자 영혼이었음을 말이다.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냉철한 시각으로 그가 남긴 유산을 해부해 볼 시간이다. 손흥민이 떠난 후 남겨진 텅 빈 왕좌, 그 공허함이 증명하는 그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팬들의 눈물 뒤에는 감정적 상실감을 넘어선 더욱 냉혹하고 현실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과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10년 전에 그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숫자가 말해주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로컬 팀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10년의 마법이 풀리다. 냉정하게 시계를 2015년 이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토트넘은 어떤 팀이었는가? 런던 북부의 자존심을 외쳤지만 전 세계적인 인지도 면에서 라이벌 아스널과의 격차는 초격차 수준이었다. 아스널이 킹앙리의 우아함과 무패 우승의 신화를 앞세워 지구 반대편 홍콩과 서울의 길거리까지 붉은 유니폼으로 물들일 때 토트넘은 그저 영국의 런던 주민들이나 응원하는 로컬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릴리 화이트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 지난 10년, 토트넘은 천지개벽했다. 단순히 성적의 문제가 아니다. 구단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 어떤 전문가들은 묻는다. 토트넘이 B클럽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손흥민이었다. 만약 손흥민과 그가 주축이 되었던 DSK 라인의 시대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풀럼이나 웨스트햄과 다를 바 없는 중위권 클럽으로 인식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풀럼에게 왜 우승 트로피가 없느냐고 조롱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승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무관이라는 조롱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이 팀을 우승을 기대할 만한 B클럽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방증이다. 손흥민이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은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글로벌 확장성이다. 이제 홍콩의 마철루 숲에서도 남미의 작은 마을에서도 토트넘의 엠블럼을 볼 수 있다. 그들이 토트넘을 사랑한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토트넘이라는 배를 이끌고 항해하는 캡틴 손을 사랑한 것이다. 이 손흥민 효과의 정점은 10억 파운드를 쏟아부은 최신식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개장과 맞물린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화려하게 문을 연 이 경기장의 황금기는 정확히 손흥민의 전성기와 일치한다.
6만 관중석을 가득 채우게 만든 티켓 파워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을 매진시킨 아시아 팬들의 발길을 이끈 피리 부는 사나이가 누구였는가? 그러나 마법은 끝났다. 그가 LAFC로 떠나자마자 구단은 차가운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메인 스폰서 AIA와의 재계약 전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현지 보도는 우연이 아니다. 유니폼 판매량은 급락했고 스폰서들은 더 이상 토트넘이라는 브랜드의 예전만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거액을 후원한 이유는 토트넘이 아니라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이 가진 글로벌 팬덤을 원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그가 벌어다준 현금과 그가 끌어모은 팬들의 함성이 스며들어 있다. 토트넘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왼쪽 윙어 한 명이 아니라 구단을 지탱하던 경제적 심장이었음을 말이다. 물론 떨어진 매출은 마케팅으로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어떻게든 다시 벌 수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자본주의의 논리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바로 그라운드 위를 지배하던 그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이다. 한 명이 아닌 세 명이 필요하다. 손흥민 대체라는 불가능한 미션. 다니엘 레비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려 손흥민의 대체자를 찾으려 했다면 그는 곧 수학적인 오류에 봉착했을 것이다. 손흥민이라는 상수가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윙어를 영입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 미래의 그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하려면 토트넘은 최소 3명의 월드 클래스 선수를 동시에 영입해야 한다. 첫째, 페널티킥 없이도 리그 23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치명적인 스코어러. 둘째, 다국적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사이를 막힘없이 연결하며 팀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캡틴. 셋째, 유니폼만 입고 있어도 구단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글로벌 슈퍼스타. 축구 역사상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몸에 지닌 선수는 극히 드물었다. 리트 판 니스텔로이는 위대한 득점 기계였지만 캡틴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었고 로이 키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슈퍼스타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득점왕급 공격수는 이기적이었고 꾸준히 이를 도맡는 주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손흥민은 이 모순적인 역할들을 완벽하게 통합해낸 돌연변이와도 같은 존재였다. 지금 토트넘의 라커룸을 보자. 현재 주장 완장을 찬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는 월드컵 챔피언이며 투쟁심 넘치는 훌륭한 수비수다. 하지만 리더십의 결이 다르다. 로메로는 그라운드 위에서 전사가 될 수는 있어도 라커룸의 연설가는 되지 못한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와 소통이다. 손흥민은 10대 시절부터 독일과 영국을 거치며 독일어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했고 모국어인 한국어까지 세계 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한 선수였다. 그는 팀의 새로운 유망주부터 베테랑까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농담을 던지고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가교였다. 반면 로메로는 내성적인 성향인데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 그가 모국어로 인터뷰할 때의 편안함과 영어로 팀원들을 독려할 때의 어색함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리오넬 메시의 연설을 듣고 자란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동료들을 모아놓고 전의를 불태우는 연설을 하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이유다. 토트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본능적으로 7번을 찾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별이 보인다고 했던가. 지금 토트넘의 하늘은 칠흑같이 어둡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 PK 없는 득점왕이면서 동시에 세계 1위의 수비 가담 능력을 보여줬던 그 헌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었는지를. 그러나 단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뛰어난 실력만으로 레전드의 칭호를 완벽하게 얻을 수는 없다. 프로의 세계는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 하며 역사에 남는 것은 트로피다. 다행히도 축구의 신은 이 위대한 캡틴에게 잔인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기어이 그 마지막 증명을 해내고야 말았다. 17년의 한을 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건넨 마지막 안녕. 그동안 손흥민의 위대함 뒤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단 하나의 5점, 무관의 제왕. 그러나 각본 없는 드라마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지난 2024에서 25 시즌 손흥민은 보란듯이 그 꼬리표를 찢어발겼다. 주장 완장을 차고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무대에 섰던 그는 기어이 빅 이어 대신 유로파 트로피를 북런던에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토트넘 호스퍼의 17년 묵은 우승 갈증을 해소한 그 순간은 손흥민 개인에게는 프로 데뷔 후 클럽에서 들어 올린 첫 트로피이자 토트넘 커리어의 활용점정이었다. 아시아 최초의 PL 득점왕, 푸스카스상, 그리고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까지.
그는 이제 토트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서사를 가진 전설로 완성되었다. 가장 박수받을 때 그는 떠났다. 지난 8월 33세의 나이에 2,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구단에 안겨주며 LAFC로 떠난 것은 구단을 위한 그의 마지막 배려였다. 자신의 노쇠화가 팀의 짐이 되기 전에, 그리고 구단이 자신을 팔아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에 그는 기꺼이 짐을 쌌다. 그리고 2025년 12월 10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조명이 꺼지고 단 한 사람을 위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비록 몸은 미국으로 떠났지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해 늘 마음에 짐을 안고 있던 그를 위해 구단이 마련한 홈커밍 데이. 그라운드 중앙에 선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6만 관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토트넘에서 보낸 시간은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영원히 토트넘의 일부일 것이고 이곳은 언제나 저희 집일 것입니다. 그의 작별 인사는 짧았지만 그 울림은 어떤 웅변보다 강했다. 10년 전 수줍게 웃으며 입단했던 손세이셔널 소녀는 10년 후 팀의 주장이자 우승컵을 안긴 구세주가 되어 가장 화려하고 존경받는 방식으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토트넘 역사상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별이 또 있었던가. 그라운드 위에 서사는 이렇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찬란했던 기억을 영원히 풍화되지 않는 역사로 남기는 일뿐이다. 토트넘 구단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서두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토트넘의 고해성사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다. 토트넘 구단이 17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예고편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다. 그것은 구단이 지난 10년간 자신들을 지탱해온 거인에게 바치는 최고 수준의 정관예우이자 그를 떠나보낸 뒤에야 비로소 내뱉는 뒤늦은 고해성사다. 구단은 예고편 곳곳에 한글 자막을 입혔고 손흥민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았다고 명시했다. 현지 팬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타국어인 한국어를 전면에 내세운 것. 이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정체성을 구단이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상 속 조명 아래에 홀로 앉아 인터뷰를 하는 손흥민의 표정은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질주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하고 깊었다. 그 눈빛에는 지난 10년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토트넘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훗날 토트넘이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날이 오더라도 그 영광의 뿌리에는 반드시 손흥민이 존재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토트넘 유스 아카데미에서 땀 흘리는 아이들이 그리고 1군 무대에 갓 데뷔한 신인들이 바라보고 자란 등대. 그 등대가 바로 손흥민이었음을 공식적인 역사 기록물로 남겨두려는 의지다. 팬들이 휴지를 더 주문해야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영상이 그저 지나간 과거의 추억팔이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에 찍는 마침표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찰칵 우리는 당신의 시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때마다 양손으로 네모를 그리며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 순간의 기쁨을 영원히 기억 속에 저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그를 저장할 차례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아시아인이라는 편견의 유리천장을 산산조각 낸 개척자였다. 그는 실력으로 존경받았고 인품으로 사랑받았으며 헌신으로 기억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먼 훗날 누군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기록지에는 해리 케인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토트넘 역사상 가장 사랑받았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캡틴이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전 세계의 토트넘 팬들은 주저없이 단 하나의 이름을 외칠 것이다. 선. 토트넘은 그를 영상 속에 박제했지만 우리는 그를 가슴 속에 박제한다. 잘 가요,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북런던의 태양은 졌지만 당신이 남긴 붉은 노을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듀, 써니.